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4 33화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단지냐면 인천에 들어가는 인천 가정이라고 있죠. 가정 2지구에 들어가는 비트블록입니다. 공공분양인데요. 보시면 인천의 북부에서 가장 핫한 곳 검단과 더불어서 청라가 있습니다. 서구의 대장자리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청라가 있는데, 이 청라 바로 옆에 보시면 인천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 루원시티가 있어요.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부터 시작해서 루원시티 이름이 붙는 애 들어가 있고, 바로 그 위쪽에 이 가정 2지구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공공이 대다수를 차지하긴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2지구, 이번에 비트블록은 여기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년 7월 예정인데 루원시티에 어울린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얘가 민간 분양단지였습니다. 22년도에 사전청약이 있었는데 중간에 속대물로 빠그러졌어요. 그래서 공공으로 전환이 돼서 이번에 분양을 합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단지 나쁘지 않은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청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용현하기지구를 갖다 중심으로 인천 부동산 시장 전망편을 다뤄드렸었어요. 9편 정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되는데, 그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인천에서 시기별로 투자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용현하기 같은 경우에는 GTX B 개통과 더불어서 특히나 청약 확정과 더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 다만 그보다 좀 더 앞서서 상승을 선도할 적이 있는데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청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청라. 그 청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비트블록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동시에 청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사실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지금 4월 23일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분양가 중개다 보니까 이 비트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다음 주 초쯤에서 청라에 대한 전망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는 언급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여하튼 인천가정 2지구 비트블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 줄 평은 미래에서 왔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진도준도 아니고, 제가 미래에서 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분양가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공공치고는 뭔가 좀 비싼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서 온 분양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밀히 따져보면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 공공 분양치고 좀 비싼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요, 손해를 볼 분양가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청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를 같이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블록에 대해서 보면요, 기본적인 투자성은 갖춰진 단지인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일단 대단지는 아닙니다. 308세대 소규모 단지예요.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중개에서 이런 식으로 지구 지정이 돼서 들어가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홀로 있는 소규모나 중규모 단지들과는 좀 다르다 그랬죠. 그런 측면은 있어요. 단지 소규모다라고 깎아내릴 만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구 지정이 돼서 들어가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소규모가 갖고 있는 단점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청라, 루원, 가정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간 청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완성 안 됐죠. 이쪽 왼쪽 위로 공항철도역 쪽으로는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분양도 나온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분양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루원이 있고 이 가정지구가 있는데, 사실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청라는 없는 건 아닌데 중소형이 거의 없어요. 중대형 중심으로 돼 있는 곳이죠.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것이 오른쪽에 붙어서 루원과 가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루원과 가정 그리고 청라를 비교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저희 강성 인천 회원님들이 많이 욕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분양단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튼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검단과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 바로 이 청라인데, 이 청라 루원 가정의 움직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심상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권역을 나눴을 때 남쪽에 송도하고 용현하기,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원래는 북부 지역이었는데 검단이 들어서는 바람에 중부 지역이 돼버렸죠. 이 청라 루원 가정, 그 다음에 북부에 검단이 있는데, 이 세 곳 중에서 가장 먼저 이번 상승기 21년 정고점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입장인데, 가장 먼저 가격이 상승할 만한 지역이 이 청라 루원 가정 쪽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단지도 거기에 속하잖아요. 가정 2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단지 이렇게 보고요. 역세권입니다. 002-1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호선 연장이 되죠. 이 성남역부터 시작해서 이 공철까지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게 좀 부분 개통이 되죠. 27년 12월, 즉 27년 말에 1단계가 개통이 되고, 중간에 29년이 되는 역이 있어요. 요거 005-1역. 나머지는 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밀려서 28년 초면은 되겠죠. 근데 여기 002-1역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1이 붙은 이유가 002- 다음에 003으로 가는 건데, 이
가정 이지구가 생기면서 개설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결국 확정이 됐죠. 그래서 002-1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뭐 이름을 정확히 뭐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삼거리가 있는데 뭐 삼거리역이라고 할지 아니면 가정 뭐 택지지구 관련돼서 이름을 지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바로 여기 생기는데 역까지 거리는 가깝습니다. 여기잖아요. 주출입구가 이쪽으로 나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대략 쟀을 때 600m권 정도 됩니다. 충분히 도보가 가능한 거리다. 10분 정도 걸리겠죠. 따라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리 보여드리면 초등학교가 신설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 초등학교들의 배정을 봤는데 주변은 여기는 다 합해서 3,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초등학교 개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거리도 미리 보면은 100여 미터 거의 초품화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통 여건이라든가 교육 여건은 나쁘지 않은 곳이다. 뭐 학원은 청라 유명하죠. 그리고 청라 쪽에 중학교도 좋은 중학교 많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단지라는 점, 이 점을 제외하고 또 공공 분양이 갖고 있는 좀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점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이나 특히나 교육 측면에서. 그래서 하반 경직성을 갖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 싶어서 다루는 거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 단지이기 때문에 다룹니다. 청라지구,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청라지구는 이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인천 전반적으로 상승이 안 된 곳도 있지만 청라는 이미 상승이 되고 있고 루원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울 서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물론 강남에 시작됐죠. 서울 서부 지역, 부천 거쳐서 인천에는 삼산도 이미 오르고 있고요. 이미 청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분양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 단지. 그 다음에 기타 화제성은 7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인천은 호재가 많아요. 7호선 연장도 있고 용현하기에서 말씀드렸지만 GTX-B 개통에 따른 인천대 입구역이라든가 청학역을 중심으로 해서 CTOCL 단지들, 그 다음에 레미안 뭐 이런 애들이 오를 것도 있고 또 하나가 검단 쪽에 이번에 5호선 연장도 확정이 됐잖아요. 이런 호재들인데 그게 동시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될 텐데 시기상을 봤을 때는 7호선 연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먼저 움직일 곳이기 때문에 이 청라를 비롯해서 루원이나 가정 같은 곳들이 그래서 다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단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금강 펜테리움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B2블럭인데 공공분양인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공공분양을 담당하는 시공사들 있잖아요. 시공사들의 브랜드가 있을 경우에 그 브랜드를 웬만하면 쓰게 해줍니다. LH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B2블럭 맡은 곳이 금강주택이에요. KCC 금강하고는 다른 회사입니다. 금강 펜테리움이라고 해서 보통 신도시들에 그래도 꽤 많이 보이는 건설사예요. 금강주택. 생각보다 도급 순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30위권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견건설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27, 28일 날 특공이 이틀에 걸쳐서 있고 29일, 30일에 일반 1순위, 2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002-1역 7호선 연장이 이루어지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역까지 거리는 500에서 600m권 도보 10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곳. 27년 12월 개통 예정인데 어느 중전철 개통이나 그렇듯이 조금 밀릴 수 있지만 얘는 이미 착고에서 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밀릴 가능성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308세대고 특공이 222세대, 일반이 적죠. 86세대가 나왔습니다. 최고 23층 7개동입니다. 공공이다 보니까 뭐 홈페이지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조감도거든요. 이렇게 형성됩니다. 낮은 층도 있고 높은 층도 있고 오밀조밀 잘 들어가 있어요. 7개동이 들어가고 최고 23층이지만 좀 낮은 층도 있었죠.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입주는 28년 7월 예정입니다. 최근에 분양 대기 기간은 보통 2년 6개월이었던 과거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경향이 있어요. 3년도 되고 바로 이 전 영상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경기 광주역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걔 같은 경우는 4년 6개월까지 가거든요. 입주 대기 기간이. 그에 비해서 2년 3개월이면 조금은 최근 트렌드에 비춰봤을 때는 좀 짧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어떤 2년 6개월에 비하면 뭐 3개월 정도 짧은 거기 때문에 아주 짧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분선제가 적용되는 공공 분양이죠. 따라서 재당첨 10년과 전매 3년, 거주 의무 3년이 있다. 근데 여기서 재당첨 10년이 있고 거주 의무 3년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분양 한번 받으신 다음에 주변 기초로 옮기시는 거는 요 거주 의무 3년과 전매 3년만 생각하시면 된다. 다만 2년 3개월 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거주 의무도 3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중장기로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분양가 제일 중요하죠. 74고 84가 나왔어요. 84가 주력입니다. 84가 267세대, 74가 41세대 나왔는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딱 비싸다는 느낌이 일감으로 옵니다. 왜냐면 74는 5.2에서 5.5 그렇다 치고 84가 5.8에서 6.2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물론 저희가 인천 원도심 분양 대표 중에 퍼레나 더샵이라든가 이런 애들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분양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공공인데 84가 기본 분양가가 6억이 넘었다는 거는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확장비는 공공이니까 좀 싸게 나왔죠. 74는 670이고 84가 타입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에서 700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입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어컨은 4기 기준 950, 5기 기준 1000만 원에 나왔다. 공공분양 치고는 좀 비싸게 나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분양이 600대, 700대 이랬거든요. 그보다는 좀 한 2, 300 비싼 느낌이 좀 들고요. 옵션도 공공치고는 그렇게 뭐 싸다고 할 수는 없죠. 74가 2700, 84 A 기준입니다. 84 ABC가 있기 때문에 A 기준인데 사실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타입별로 대략 2,700 정도가 나왔습니다. 항상 지금 옵션은 가전 제외하고 선택에서 최고급이 있으면 최고급으로 다 넣어드린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줄이실 수는 있어요. 여하튼 기본 분양가에다가 얘네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74 같은 경우에는 확장배 에어컨 합하면 1,500에다가 옵션 합하면은 4,000? 대략 4,000 정도 아마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4,000을 더했고 84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죠. 이거 1,500 정도에다가 확장 에어컨, 그 다음에 이거 2,700이니까 4,000 정도 플러스 했습니다. 따라서 요 기본 분양가 위쪽에 있던 거 여기다가 요 옵션들하고 확장배 에어컨을 합했더니 나온 실질 분양가는 74가 5.6에서 5.9, 그래도 6억 원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84가 6점에서 6.6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일감으로 봤을 때 공공분양인데, 공공분양은 좀 이따 보겠지만 일반적인 민간분양에 비해서 자체 편의성이라든가 주차 같은 데 조금 밀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 치고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계약금은 10%, 준도금 60% 나왔습니다. 평면도는 포베이 판상 펜트리가 들어가고요. 타워형에는 알파 공간이 들어가 줍니다. 즉 포베이 판상용도 있고 타워형도 있는데, 판상용 쪽에는 펜트리가, 타워형 쪽에는 알파 공간이 들어가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난합니다. 평면도는 보시면 이게 타입별 평면도거든요. 74는 하나밖에 없어요. A타입. 보시면 포베이 판상의 마통풍 구조 잘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현관 창고도 꽤 크게 들어가지고 복도 펜트리도 잘 들어가줍니다. 다만 알파 공간이라고 하기 조금 작은 느낌 들죠. 59도 아니고 74인데 드레스룸은 대신 널찍하게 잘 들어가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4A가 있는데 84A는 A1, A2는 아닙니다. 보통 공공에서는 조금이라도 창문 위치라도 바뀌면은 다 나눠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A타입을 묶어서 보면은 84A가 포베이 판상의 마통풍 구조고 드레스룸 널찍하게 잘 뽑아줬고 현관 창고가 현관 크기만큼 들어갑니다. 대신 복도 펜트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펜트리가 현관 창고로 크게 들어가주는데 알파 공간을 따로 넣어주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베이 판상형은 이런 펜트리 같은 걸 넣어줬고 오히려 타워형 쪽에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자, B타입을 보시면요. 딱 얘가 타워형이죠. 근데 A형에는 펜트리, 현관 펜트리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현관 펜트리하고 복도 펜트리 있어요. 이거 복도 펜트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알파룸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타워형에 대한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공간 자체의 어떤 이용성 같은 거는 뭐 B타입도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C타입은요. 역시나 포베이 판상이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관 창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알파 공간이 복도 펜트리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주방 옆으로 요거 벽이 없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포베이 판상에는 펜트리만 들어가 있고 타워형에는 오히려 알파룸이 들어가 있다는 거 84에서 이런 거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에서 잘 나온 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 편에서 커뮤니티는 이제 공공에 조금 문제인데 이제 최근 트렌드가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저는 사실 아파트 세대가 바뀐 걸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뭐 평면도로도 구분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한번 들어가면 얘도 10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왔을 때 보통 새로 집 구매해서 들어갔을 때 뭐 어떻게 창역이든 기축이든 그랬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게 커뮤니티하고 주차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아파트에서. 근데 공공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는 아예 커뮤니티 없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요. 주민 카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세대 창고, 계절 창고도 갖춰주는 걸로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분양의 또 하나 문제점이 모집 공고를 띄울 때 좀 자세히 말해주면 좋은데 없어요. 보통은 일반 민간 분양은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커뮤니티 갖고 커뮤니티 시설이 나오거든요. 안 나와 있습니다. 공공은 나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민간 참여 공공분양인 경우에 간혹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없긴 한데 단지 정보에서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약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피트니스 센터가 203동 1층 쪽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주민 카페 있죠. 207동 쪽인 것 같은데 지하 1층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딱 두 개 나와 있어요. 다만 모집 공고문을 보니까 세대 창고에 대한 얘기도 있고 골프 연습장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티는 들어간다. 그리고 얘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308세대 소규모 단지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커뮤니티가 크게 들어갈 수는 없는 소규모 단지 한 개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공이다 보니까 많이 고급화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는 1.25대 1.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 보통 1.2대 1로도 많이 내거든요. 그보다는 0.05대라도 있으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그렇죠? 교육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설 예정초와 로원중 등이 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초등학교는 100m 거리 안에 신설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개설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설은 될 것 같은데 얘가 28년 7월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딱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아직 저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위쪽에 양지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위쪽에 가원초등학교가 있어요. 원래 로원시대 어울림까지는 여기 가원초등학교거든요. 정확한 건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단이
초등학년이 가정 이주고 계획되면서 이 초등학교가 가운데 딱 들어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가는 다 아시겠지만 청라 쪽에 잘 갖춰져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청라 쪽 중학교들 지난번에 인천 전망편에서 상위 인천 10개 중학교 중에 6개, 7개 정도가 송도였죠. 하지만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게 청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 여건은 인천에서 송도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 청라죠. 청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얘입니다. 청라 단지를 위아래로 나누고 있는 개너레이라고 불리는 이곳이죠. 여기가 살기 좋은데 가정 이지구에서 이쪽이 멀지가 않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어차피 청라를 연장하는 의미에서 루원이라든가 가정을 만들었다면 얘를 좀 연장시켜서 여기 승악산 아래쪽까지 어떻게든 연장을 시켜줘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나간 얘기고, 여하튼 편의성 나쁘지 않다. 청라의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7호선이 연장됐을 때 얘 타면은 다 차 타고 이용하시겠지만 이쪽 스타필드 청라라든가 이쪽 이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청라는 전반적으로 만들어진 지는 근 20년이 됐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인데, 얘 그럼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1가문 8사가 6.65까지 초고가 나왔기 때문에 옵션 다 포함했을 때 좀 비싼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00인데 공 하나가 더 붙은 느낌적인 느낌. 물론 공 하나가 더 붙은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비싼 느낌 이런 게 들었는데, 하지만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얘를 만약 비싸다고 깔 수가 없는 게 이 청라를 비롯한 인천의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요걸 보여드릴게요. 주변 매매가인데요. 이번에 28년 7월에 들어가는 B2블럭 6점에서 6.6억 8사 기준입니다. 이렇게 분양을 했잖아요. 바로 아래에 있는 루원시티 쪽이거든요. 인천분들 잘 아시겠지만 루원 어울림, 더퍼스트, 풍경채, 프라디움, 리더스 뷰입니다. 자, 얘네들 위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성남역까지만 7호선이 오고 있고 7호선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전엔 이쪽 가까운데 여기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정역이 있습니다. 가정 이지구잖아요. 인천 2호선역이죠. 근데 여기서 가까운 게 리더스 뷰, 그 위가 프라디움, 그 다음이 풍경채, 그 다음에 어울림, 더퍼스트 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가정역부터 가까운 놈 순서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딱 그렇죠. SK 리더스뷰가 7.5억 선, 8사 기준입니다. 프라디움이 6.8억 선, 풍경채가 5.8억 선, 다만 얘는 99제곱미터. 그 다음에 시티 어울림하고 퍼스트가 4.8억에서 5.3억 선. 딱딱딱딱. 그러면 송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천분들은 이 거리에 대한 이게 정확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 들어간 연차들은 비슷합니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어울림부터 시작해서 SK 리더스뷰까지 15년부터 22년까지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 단지들의 올해 들어서의 거래가입니다. 어울리면 퍼스트 쪽이 4.9에서 5.5억 정도까지 가고 있고, 풍경채가 6.1억까지, 프라디움이 6.5억까지, 그 다음에 리더스비는 아까 7.5억이었지만 실거래는 7.7억까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제가 8억에서 9억으로 써놓은 거는 리더스비는 정고점이 없잖아요. 프라디움 정고점입니다. 프라디움 정고점이 무려 9억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전 저점은 4.7에서 5.5억이었어요. 요 갖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청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하튼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제가 여기 정리해뒀는데, 현재 가정력 접근성에 따른 루원 기축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얘네 요 5단지 보시면 딱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보다는 가정력이 좀 더 먼 게 B2블럭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있죠. 7호선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가격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다만 넘어서긴 힘들어도 격차는 줄어들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정역 쪽에서 이쪽 7호선이 생겼을 때 그럼 역전 현상이 일어나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 옆에도 가정역 옆으로 바로 여기 리더스 바로 앞에 있는 이 봉호대로 여기 사거리 여기로 002억이 들어옵니다. 즉 이쪽은 더블 역세권이 돼요. 따라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가격대가 역전해서 위에 있던 단지를 뒤엎거나 이러진 못할 거예요. 연차도 사실은 그렇고, 연차도 리더스뷰가 가장 적게 됐거든요. 가장 신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아예 전철역이 없었잖아요. 어디에? 이쪽 가정이라든가 루원 위쪽에 있는 단지들에. 근데 새로 역이 개설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역을 이용했을 때 가정역을 이용하지 못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성남역을 통해서 2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격차 있잖아요. 루원 SK가 7.5억이나 나가는데 시티 어울림이 5.3억밖에 안 하고 있는 거. 이 격차는 금액이라기보다도 그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 1급지가 10억일 때 2급지는 9억, 3급지는 8억, 1억, 1억씩 차이 나던 게 조금은 줄어들, 그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던 전철역이 생기는 거니까. 리더스비는 많이 오를 거고, 그죠? 드디어 원하던 더블 역세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청라 에일리넷들이라고 있어요. 제가 올 초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단지고, 작년에 검단이라든가 이쪽 분양 얘기할 때도, 그러고 원도심의 분양이었던 포레나 더샵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항상 언급드렸던 곳이에요. 왜냐면 대표적인 청라의 8사입니다. 청라 중앙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늦게 들어갔죠. 얘가 보시면은 18년도에 들어갔어요.
청라에 있는 단지들 중에 늦게 들어간 단지에 속합니다. 초기 물량에 비해서 한 10년 차이가 나게 늦게 들어갔죠. 근데 얘 보시면 실거래가 이렇습니다. 지금 84거든요. 얘네가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8억 3천 8억을 다시 뚫었습니다. 원래 전고점이 있어요. 보시면 9억 1천까지 나왔었습니다. 9억에서 9억 1천 21년도 전고점 때. 근데 떨어져서 어디까지 갔었냐? 대략 6억에서 7억 선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략 30% 정도 위아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올라가는 겁니다. 이 파란 선 보시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저가 거래선을 보셔야 된다고 항상 제가 분양가 중에서 말씀드리죠. 물론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일단 저점은 6억에서 6.5억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9억까지 나갔었으니까 대략 30% 떨어졌었네요. 그렇죠? 보통 수도권에서 서울도 그렇고 다 30%에서 많으면 40% 떨어졌었거든요. 20년 전고점에서. 그러다가 오랜 시간 옆으로 기다가 최근 들어서 7.1에서 8.3억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로 올해 거래입니다. 1, 2, 3월달 거래예요. 따라서 이런 걸 봤을 때 상승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최근의 것만 보시지 마시고 저점에서 지금 어디까지 움직였나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분양 제가 다뤄뒀던 것들인데 두산입의 센트럴 부평이라든가 포레나 더샵 그다음에 시티 8단지 물론 입지는 다릅니다. 얘네가 주로 28에서 29년도 즉 이번에 분양하는 B2블럭과 유사한 시기거나 조금 늦게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 분양가 어디까지 갔었냐? 센트럴 부평은 8억까지 갔었고요. 포레나 더샵은 5구밖에 안 나왔었죠. 그래서 84 추정가 그때 계산해드렸죠. 최고 9.5억 선에 나왔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티 8단지는 7.4억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청학역 개설되기 이전에 나왔던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얘네보단 싸요. 뭐가? B2블럭이. 근데 얘는 공공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비싸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청라가 상승 전환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B2블럭은 이거 분양가잖아요. 28년도 입주 시의 어떤 가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뭐 중도금 대출 이자 생각하시는데 그건 지금 기축사도 대출 꼈을 경우에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옵션 포함한 이 가격 갖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라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5구는 이미 오르고 있고 84도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5구는 여기 힐데사임이 있습니다. 청라 아래쪽에 있죠. 얘 보면 청라의 중소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2011년 들어갔어요. 벌써 15년 차 됐는데 여기 들어가보시면 5구거든요. 전용 면적 5구잖아요. 공급 면적이 84구. 얘 보세요 지금. 전고점은 물론 6억 7천까지 나왔었는데 확 떨어져서 30% 정도 떨어진 거죠. 4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서 어디까지? 5억 7, 8천 선까지 회복했어요. 이거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부터 5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타입도 B타입도 보시면 좀 전에 D타입이었거든.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거래도 많습니다. A타입도. 그죠? 이런 거는 딱 봐도 증여성, 직거래 딱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따라서 청라도 5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 영상이 경기 광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이 그래도 경기 광주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5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84 같은 경우에도 검단은 이미 움직였었잖아요. 아라역 쪽에. 따라서 청라가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가격 이번에 B2블럭 6점에서 6.6억이 비싼 거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싼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아주 비싼 건 아니다. 왜냐면 전고점 8억에서 9억인데 원래 지난 영상에서 광주 영상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인천분들이 뭐 다른 지역은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뭘 말씀드렸냐면 전고점과 후고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청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영상 다음 주 초쯤에 띄워드릴 때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전고점을 상승이 시작되면요. 전고점을 뚫고 그 전고점 가격 대비 50% 선까지 올라줍니다. 보통 지역들이 그래요. 보통 지역들. 다만 단기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략 4년에서 5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고점이 있었으면 그 후고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여하튼 얘가 전고점이 8억에서 9억이었다. 예를 들면 저점을 잡아서 8억이었다 치면은 이게 다음 후고점에 갈 가격은 거의 12억까지 갑니다. 전저점 대비는 2배가 넘어가요. 모든 지역이 그래요. 바로 전 영상에서 강남뿐만 아니라 수도권들도 다 보여드렸어요. 이미 그렇게 도달한 지역들 그리고 출발한 지역들. 인천도 마찬가지죠. 인천이라고 무슨 속된 말로 용가리 통뼈라고 혼자 버틸 수는 없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5구에서 시작이 됐고 84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고려한다면 이 분양가가 28년 입주 시의 어떤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비싸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다만 공공분양이고 소규모 단지라는 단점 존재한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튼 그래서 이 B2블럭에 대한 투자 가치 평가를 먼저 해드리면요. 광의적 평가 23년 이후 전고점을 뚫은 강남과 후발주자들 전고점 돌파 후 30에서 50% 상승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 가끔 보여드리죠. 만약 여기가 21년 전고점이었다면 저점까지 30%에서 40% 빠졌다가 후고점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전고점과 후고점 비교해보면 전고점 대비 50% 정도 올라간 가격이 후고점이에요. 다만 여기서 여기 걸리는 시간은 한 1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전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30-40% 떨어졌잖아요. 그 가격에서 보면은 이 후고점 가격이 거의 2배 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억이었어요. 전고점이. 그럼 30% 까여서 7억이 됐잖아요. 근데 후고점은 어떻게 나와요? 전고점 10억에 50%가 플러스된 가격 15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느낌상 저점인 7억에서 보기에는 거의 2배가 오른 거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오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10년간 오른 게 50%고 연간 보면 5% 정도 오른 겁니다.
따라서 타이밍은 이때 사야 되는 거죠. 저점 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벌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인천에서는 아직 벌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시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광주에서 보여드릴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반포는 레미안 퍼스티지 딱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전고점이 21년도, 22년도 때 38억, 39억, 40억 정도 했어요. 39억. 그럼 40억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20억이잖아요. 그럼 후고점이 얼마까지 올라야 돼요? 60억까지 가야 돼요. 갔느냐? 갔죠. 지금 보시면 여기 최근 거래가 57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규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저점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만 아니죠. 최근 다주택자들이 내놔서 물량이 빠졌다고 하는 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트가 있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중에서 리센츠, 뭐 엘리트 다 똑같은데, 얘가 역시나 규제받아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 A 들어가 보시면 전고점이 대략 25억, 25억 8천. 그러니까 대략 25억 선이라고 보면은 절반이면 12억이잖아요. 플러스면 37억이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갔었냐? 딱 37억까지 실거래가 찍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규제 맞고 조금 떨어져서 거래되는 게 지금 4억 5억 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 올라가면 후고점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한번 대기를 타는 거죠.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뭐 강남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바로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다음 수도권, 서울에서 강남 말고 그 다음 2급지, 차급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레프, 강북의 대장이라고 불렸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잖아요. 얘도 보시면 얘는 이게 5구도, 이 80A가 5구거든요. 전고점이 21년도에 15억, 16억 정도 했어요. 17억까지 갔네요. 그러면 16억의 절반, 8억 더면 24억 정도 되잖아요. 최근에 23억 3천 찍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광주 보여드리면서 바로 지난 시간에 여기 판교 보여드렸잖아요. 판교. 백현마을 2단지 2009년 들어간 구축이죠. 근데 얘도 보시면 이게 84거든요. 전고점은 대략 20억 선. 그러면 한 30억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거래가 없는데 매물 보면 26억 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 들어가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강남에서 시작된 전고점을 돌파하고 후고점 간 애들이 나왔고, 강남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이미 나왔고,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안양 쪽도 많이 보여드렸죠. 분양가 중개에서 평촌에 들어가 있는 애들, 걔네들도 이미 여기 터치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미치느냐? 쭉 미칩니다. 수도권에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으로도. 제가 최근에 부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작년부터. 부산 오를 것 같다고. 오르고 있어요, 부산도. 자, 보시면은 전고점 돌파를 해서 50%까지 간 놈도 있고, 강남이라든가 판교라든가 평촌이라든가 마곡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레미안 엘라빈에 방화구역에 들어가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고, 키 맞추기를 하려고 수도권 차급지들이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안양, 서부, 인천, 김포 등이 있습니다. 뭐 부천도 들어갔죠. 자,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인천분들이 잘 아시는 상동역 여기 들어가 있는 진달래 효성 같은 데 볼까요? 여기 보면 2002년도예요. 이거 뭐 재건축 아닙니다. 2002년도니까 이제 20년 좀 넘었는데, 예, 84잖아요. 보시면 전고점 뚫었습니다. 부천 상동도. 보시면 전고점 9억이었어요. 그렇죠? 예, 8억대도 좀 있었고, 그런데 얘 뚫고 있죠, 지금. 예, 지금 실거래가가 8억 7천 9억에 찍히고 있어요. 즉 설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옆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럼 상동 다음 인천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삼산타운 주공 있잖아요. 포레나더샵 때도 말씀드렸고, 원도심 쪽 얘기 드리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6단지 보시면 얘네 다 84잖아요. 지금 보시면 전고점이 8억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7억 9천, 8억 2,500이니까. 자,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대략 5억대, 6억 정도 선까지 떨어졌어요. 5억 6천도 있고, 5천, 5억 9천. 그러다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6억 8천까지. 그렇죠? 7억 2,500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즉 저점 찍고 상승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인천도. 관심이 없어져서 구축이니까 안 보고 이러실 수 있는데, 전체를 보셔야 되니까. 저희 분양가족에서 계속 여러 지역 다뤄드리다 보니까 저는 알고 있는 거고, 즉 키 맞추기 수도권 차급지 상승이 시작됐고, 인천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청라도 마찬가지고, 김포 쪽은 분양가에서 이미 딱 보이죠. 김포 분양도 다 얘기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서울 서부권 대비 저렴한 시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부권 어디? 얼마 전에 엘라빈에 마곡에 들어간 거. 검단하고 김포가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마곡이 너무 올라서. 근데 마곡 엘라빈에 여기 얼마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20억 근접해서 나왔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마곡, 엠벨리 얘네들 보세요. 지금 이거 다 84거든요. 17억, 17.5, 18.5 단지 많은데 들어가서 보시면 거래는 많잖아요. 규모들이 조금씩 작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딱 봐도 12억에서 18억 선으로 50% 찍었어요, 얘네도. 정고점 대비 지금. 이게 그러면 어디로 퍼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이 인천입니다. 인천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천 삼선도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 자, 광의적인 평가였고요. 그럼 협의적으로 보면 인천 기축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라든가 원도심 쪽이 조금 먼저 상승하고 있어요. 원도심은 GTX-B에 따른 것 때문에 기축보다는 분양가 중심으로 포레나더샵 분양가 다 아시잖아요. 혹은 최근에 있었던 부평 쪽 분양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상곡 쪽 분양들의 분양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서울 접근성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인천 전반으로 확대될 겁니다. 즉 지금은 33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애들, 그 다음에 27형 7호선
라인 관련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보이진 않아요. 이제 뭐 좀 시작한 정도예요. 84는 특히나 5구는 좀 올랐는데 이런 모습이 확대될 거고 좀 전에 확인하셨지만 인천이 연간의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 후고점에서 50%까지 상승할 겁니다. 용현하객 같은 경우에도 저항이 개설되는 3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고점에서 후고점까지는 대략 10년 걸렸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강남은 좀 빨리 가기 시작하는 거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떨어져서 빌빌거린다. 좀 죄송합니다. 빌빌거린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출발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소득의 증가라든가 유동성의 증가 등에 따라서 추동을 받기 시작하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전고점 대비 50%까지는 갑니다. 인천이 전고점 대비 후고점이 50% 안 간 적은 없습니다. 저희 카페 25년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98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늘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이 30년 된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 추이를 보시면 돼요. 이번에 뭐 대통령님께서 매도하시는 분당 쪽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서울에서 노원하면은 되게 뭔가 아닌 지역처럼 보시잖아요. 노원에 있는 주공 아파트 사실은 거기가 제가 처음으로 98년도에 샀던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같은 경우에 11배 올랐습니다. 지금 노원 떨어졌거든요. 전고점을 향해서 이제 좀 출발할까 이래요. 노원의 주공 아파트 단지들. 근데 걔네들도 보면요.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던 분당이 근 30년 동안 7배 올랐거든요. 노원이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저만 그 영상도 띄워드릴 건데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승이 시작된 거예요. 중저가 지역입니다. 15억 이하 지역이잖아요. 강남이 오르다가 지금 멈췄다고 해서 하락장이 아니에요. 강남은 전고점 갔으니까 멈추는 거고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멈추는 거고 그 다른 지역들 수도권의 15억 이하 혹은 10억 이하 중저가 지역들은 이제 출발하는 곳들이 많고 인천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점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기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협의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인천은 이제 기축이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7호선 개통이라는 호재도 확정돼 있습니다. 지난 영에서 경기광주도 수강선 개통이 확정됐기 때문에 얹어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공철하고 GTX-B가 관련이 있죠. 뭐냐면 이 청라 같은 경우에도 7호선 개통되면 뭐 7호선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7호선 어디까지 갑니까? 이 공철 이용하기 쉽게 되는 거잖아요. 쪽에 청라국제도시를 이용해서 서울 접근성을 인천에서 확보해주는 대표적인 게 1호선, 그 다음에 공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GTX-B거든요. 공철 이용하기 쉬워지고 또 하나는 이 7호선이 어디까지 가요? 인천 부평 종합운동장역 가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까 GTX-B도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호재가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거예요. 더군다나 7호선이 개통되는 건 27년 말에서 완전 개통까지도 그렇게 오래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얘는 28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라, 루원, 가정 이 부동호 표시 때문에 또 저희 인천 회원님들 강성 저한테 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 루원, 가정, 이지구 순서라고 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루원 쪽이 더 신축인 건 맞아요. 좋아요, 아파트들. 그리고 가정역 쪽에 있는 특히나 SK 리더스뷰는 W역세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뭐 하늘채도 마찬가지로 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편의성이라든가 교육 측면에서 청라를 따라가기가 아직은 힘듭니다. 이게 너무 잘 지어놨죠, 청라. 그리고 교육도 이미 확인이 많이 돼 있어요. 교육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그래서 애 키우기 너무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층을 고려했을 때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미세한 차이입니다. 또 루원 분들이 저한테 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미세한 차이지만 청라가 좀 낫고 그 다음에 루원, 그 다음에 가정 2지구 순으로 봐요. 근데 얘가 지금 가정 2지구에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비투블럭이. 근데 공공인데도 불구하고 루원의 현 시세를 넘는 분양가예요. 그렇죠? 요거 보시면 이게 루원에 있는 단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스뷰 제외하고는 4.9억에서 6.5억까지밖에 안 가요. 지금 프라디움도 지금 6.5억이거든요. 근데 걔보다 비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비투블럭이. 다만 이건 28년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많이 올라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30년 정도 됐을 때 인천 전반적으로 GTX-B도 들어오고 여기도 7호선 이용해서 GTX-B도 이용하고 공철 이용하게 되는 그때가 됐을 때는 공철을 이미 이용하고 있겠지만 27년도에 개통되면 여기 가격이 아니라 얘네들 전고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프라디움 같은 경우에 8에서 9억이 전고점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적어도 12억까지 갈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서 풍경채나 포스터 어울림도 가겠죠. 무슨 미친 소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30년 정도를 갖다 부동산 투자하고 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별게 아니에요. 왜냐면 50%면 되게 많이 오르는 것 같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97년도에 98년 IMF 전에 바로 전고점 맞았고 2008년 전 리먼 바로 전 2008년에 전고점 맞았고 19년도에 코비드 때 무너질 뻔하다가 재정정책 쓰면서 올라갔다가 21년도에 전고점 맞고 금리율에서 내려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연도들이 어떻게 돼요? 98년, 2008년, 2019년 그리고 21년 정도 10년 차예요. 즉 전고점에서 후고점 가는 데는 10년이 걸려요. 근데 10년 동안 얼마 오르는 거예요? 고점끼리 대비했을 때 50% 오른 거잖아요. 그럼 10년에 50%면 1년에 복리 기준으로 하면 4% 조금 더 넘게 오르는 겁니다. 괜찮은 단지들은 다 그렇게 올라요. 이유는 10년 동안 경제 성장이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성 증가라든가 여러분들의 월급이 안 오른다고 하지만 10년을 놓고 보면은 가계소득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3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대통령 아파트라든가 뭐 상계 아파트가 7배 11배 오른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인데 요 저점에서 봤을 땐 여기서 저점 떨어지는데 21년 전고점에서 지금 몇 년이에요? 26년입니다. 5년 지났어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저점으로 떨어진 지. 근데 이 저점에서 단기간에 고점을 가게 되면 지금 저점에서 보면 거의 2배 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 계산해 드렸잖아요. 전고점 대비로는 50% 오른 건데 이 저점 대비로는 2배 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른 것 같고 뭔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장기로 봐야 됩니다. 장기 평균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에 있어서. 그랬을 때 1년에 4% 좀 넘게 올라가는 거 정도예요. 다만 매도 시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점 때 쌀 때 사는 게 맞아요. 올라갈 때 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이란 건 내가 고점에 샀어? 그 다음 고점 바라보면 돼요. 집이란 게 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곳이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B2블럭이 루원의 현 시세보다 넘는 분양가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싸 보이지만 곧 루원과 청라 쪽이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얘는 그래도 분양이잖아요. 지금 루원이나 뭐 청라가 오른다고 해서 지금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자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분양은 계약금 내놓고 중도금 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도 있잖아요. 다만 얘가 2년 3개월이기 때문에 입주대기 기간이 좀 짧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기축을 사는 것보다는 자금 동원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루원의 현 시세를 넘는 분양가라서 다소 비싸 보이지만 현재 루원이든 청라든 가정이든 기축을 들어가실 수 없다면 여기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공공이기 때문에 소규모단지라는 거 그다음에 제한 조건들 이런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문제가 청라.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주목해야 될 곳이 청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웰카운티 있거든요. 인천분들 다 잘 아시는 아파트잖아요. 청라 웰카운티. 여기 1단지 들어가 보시면 84거든요. 1단지가. 보시면 고점이 7억 선이었어요. 그렇죠? 예, 7억 선. 6.8억 7억 선이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져 있습니까? 앵그로 옆으로 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5억대까지 떨어졌어요. 딱 거의 40% 떨어졌죠. 7억에서 30% 떨어졌죠. 7321이잖아요. 그러니까 5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계속 이대로 있을까요? 구축이라서? 아니요. 얘도 7호선 들어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데요. 그리고 여기 다 누릴 수 있는데 청라 거? 제가 지난번 경기광주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5구는 먼저 움직였는데 84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차는 중대형이죠. 중대형도 안 움직였어요 여기. 근데 중심 쪽에 있는 애들은 아까 에일리인 뜰에서 보여드렸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이 되는 거죠. 청라인데 중대형인데 전용 면적 이거 97이잖아요. 청라 웰카운티 2차. 근데 얘가 지금 5억대가 있어요. 예, 저층은. 물론 6억 가까이 가지만 고층은. 이걸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분양가가 6.6억이니까 84가 공공인데 여기가. 그러면 이런 것들 대체자라기보다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면 84가 막 올라서 지금 이 가격이면 모르겠는데 5구는 움직이고 있는데 84가 아직 안 올랐거든요. 조금 오르는 애들이 있고 엘리네트라든가 검단 쪽에 아라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양가가 나왔다? 공공인데 그럼 얘네들은 대안이 될 수 있나? 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청라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니까. 기축이라도. 청라 쪽 살기는 좋잖아요. 청라 쪽 살기 좋잖아요.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한 데들인데 청라는 그렇게 불편하고 이런 데 아니잖아요. 주차도 더 좋아요. 1.34대 뭐 웰카운티들도. 다른 데는 더 좋은 데도 많고 청라에 1.89대입니다. 웰카운티 2차는. 주차 모자라지 않죠.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가치 이렇게 봅니다. 일단 B2블럭 7호선 개통되면 많이 올라줄 겁니다. 여기도 올라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서부권하고 연계 지역의 시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다음 청라 분석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인천에 속한 곳은 33, 부천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서울 서부권 연계되는 곳이잖아요. 마곡 쪽이든 강서 쪽이든 얘네들 장난 아니게 올랐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분양가 중개에서 서울 서부권 분양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급이 뭐 인천은 공급이 많다고 말하시지만 검단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던데 그나마 이제 송도에 11공모 좀 시작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송도 유승한 애들이 미분양 났지만 그거 84 9억대 분양했습니다. 후고점이 있어요. 후고점. 이미 얘가 후고점 보여준 거예요. 인천 가정 이지구에 00이고 300세대인데 주차는 1.25대인데 6.6억이 나왔다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1위로 나올 애들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후상향도 있고 후고점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 거. 인천 전반적인 시세가. 그리고 청라가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을 거예요. 검단 쪽은 뭐 신축이다 보니까 먼저 끊었는데 청라는 7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올해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규제 지역도 아니잖아요. 인천을 규제를 묶을 것도 아니고. 마지막 한 줄 평은 B2블럭인데 이 얘기를 합니다. 아직 안 오른 청라다. 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부 단지도 오르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엘리네트라든가 이런 데 올랐고 아까 뭐 힐드사임에서 봤지만 5구는 이미 상승을 시작했는데
웰카운티라든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오늘 그냥 단지 영상인데 너무 청라 얘기를 길게 하면은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건데 뭐 한편으로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청라분들도 짧게 얘기 드렸다가는 니는 뭐 더 이상하게 말한다 이러실 수 있어서 차근차근 지난번에 용연하기 영상 거의 9편 올려드렸거든요. 인천 종합편과 더불어서 그러면 청라편도 좀 그렇게 다뤄드릴 건데 이렇게 근데 이제 저점에서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즉 정고점까지는 빠르게 움직여요. 후고점까지는 한 5년 걸린다고 치더라도 저점을 떨어졌다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좀 급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아직은 안 급한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요. 청라 쪽에 기축들, 청라 쪽 기축들 구축인데지만 청라잖아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청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따라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줄평은 B2 블록보다 청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인천의원님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부 상황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에서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항상 있어요. 네, 그런 점은 너구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투자는 개인층이라는 점 꼭 인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청라지구의 어떤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드린 영상을 급하게 분양단지 나오면 조금 밀릴 수 있지만 되도록 다음 주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참고로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15만 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항상 첫 댓글에 올려드려요. 뭐 그랬을 때 뭐 들어오시면 광고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질문하시고 그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답변 못 드리는 건 답변도 못 드려요. 네, 그런 곳이니까 그냥 자 이렇게 편하게 놀러 오셔서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팬들끼리도 얘기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한 정보로 특히나 청라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